자, 이제 시장 시그널과 기업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두 분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과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 다 리서치를 하고 있으면 독립 리서치형 되죠? 저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시그널과 어떤 기업이 연결이 되는지 김유정 아나운서 다시 불러보죠. 네, 오늘 첫 번째 시그널은 진입과 철수, 서로 상반된 이슈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먼저 오늘 22만 원을 재돌파하고 있는 현대로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 K2 전차 매물에 이어서 이젠 이라크에 대한 전차 수주 기대감 속에서 증권가에선 기존 25만 원 목표가에서 30만 원까지 오늘 상향 조정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더해 오늘 중요한 일정이 한 개 더 나왔습니다. 해당 이슈는 현대로템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에 철도 차량용 전장품 공장을 준공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해당 내용은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 아메리카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2028년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바로 이 LA 올림픽에 필요한 철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미국에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주면서 주가 상승까지 견인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철수가 호재가 된 기업인데요. 호텔 신라입니다. 오늘 인천공항의 DF1 구역에 대해 철수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의 상승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호텔 신라가 인천공항 면세 사업을 모두 접는 게 아니라 향수와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 일부 구역을 철수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임대료는 비싼데 객단가가 낮아서 그동안 적자폭이 확대되었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해당 내용들을 가지고 단기 위약금은 납부해야 되겠지만 주가와 기업 가치에는 호재다라고 반영되면서 오늘 주가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이슈가 모두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두 기업, 지금 바로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네. 자, 첫 번째 기업 로템, 현대 로템이 등장했는데요. 김민수 대표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네, 현대로템 또 잘 나갑니다. 기대했던 얘기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이제 중동 쪽에서 6개 국가를 또 관찰 대상, 현대로템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라크가 딱 걸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라크 쪽에서 아마 이번에 나가는 게 K2M2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M2가 왜 붙었냐? 옵션이 올라간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비싸겠죠. 그럴 가능성이 좀 높고 거기다가 이번이 지난번 폴란드 2차 계약 때 물량이 180대 되는데 이번은 200대에서 한 250대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때보다 계약이 규모가 더 클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한껏 올라가는 모습들이죠. 어차피 수주와 관련된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수주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 뭐 이라크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가장 먼저 이제 사우디에서도 먼저 첫 로드쇼를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많이 높였던 만큼 추가적인 중동에 대한 관점들 특히 6개 국가가 이집트, 사우디, 이란,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빼겠습니다. 네. 그들은 우리한테 관심이 있을 리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쪽에서 계속 또 타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현대로템이 밝힌 최선호 국가가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국가가 3개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라크였고 두 번째가 루마니아 마지막에 페루가 있는데 이것도 순차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비슷한 규모급이다라고 했을 때 레벨업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좀 커진다. 이게 가장 중요한 주가에 올라오는 팩트가 아닌가. 팩트보다는 기대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뭘 수주하는 거예요, 근데? 네? 고속철, 뭐 철도? 수주는 한 건 아니고요. 네. 수주를 할 것 같은 뭔가 이제 조만간 들어온다라고 하는 기대감들. 그러니까 방산 쪽이에요, 아니면 민수 철도 쪽인가요? 민순 전대요. 아, 그러니까 철도는 아니고요. 네. K2 전차 얘기 드리는 전차 거죠. 방산 쪽으로. K2M2. 네. M2.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수주는 굉장히 많이 예전부터 하고 막 그랬는데, 뭐 주가는 반응하네요. 기대감과 뭐 재료들인가요? 이것도? 그렇죠. 항상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수주에 따라서 막 붙어가다가 그 다음에 막상 이제 수주했다 그러면 때로는 살짝 나오고. 그러면 실이익은 그 숫자들의 변화, 그러니까 네. 뭐 이런 그 재료가 붙었으면은 눈에 띄게 확확 점증하는 게 보이나요?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방사는
특별히 뭐 아니, 그렇다고. 나온 공시 자료만 봤을 때 제가 좀 안 열어봐서 그러니까 공시는 아니고요.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온 겁니다. 리포트가 나왔어요. 예,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다 보면서 그 레벨업을 확 하는데 그런 쪽에서 미리 이제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나왔던 국가들을 좀 종합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이제 추정을 하면서 제가 살까지 붙인 거고요.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현대로트만 보실 게 아니라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S&T 다이내믹스입니다. S&T 다이나믹스 예, 엔진? 엔진 변속기죠, 변속기. 변속기 쪽에서 다이나믹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도 K2 국산화에서 성공하고 그다음에 다음 폴란드 2차 물량부터는 변속기가 들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HD 현대인프라코어죠. 이 회사도 지금 파워팩이죠. 뭐 엔진 쪽 중장비라고 해야 되나? 무한궤도? 캐터필러? 네. 지금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또 K2에 들어가는 2차 때부터 그때부터 국산화해서 우리 거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던 쪽이기 때문에 파워팩에 대한 모멘텀 같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이번 실적에서도 보니까 엔진 사업부에 대해서 실적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실질적인 건설 기계보다 네. 엔진 사업부에 대한 모습들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것도 수혜를 받는다 그러면 같이 또 눈여겨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전략은 어떻게 합니까? 올라갔으니까 일단은 기대감이 채워지는 국면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매수 의견은 맞지만 쫓아가서 매수하는 건 좀 의미가 없다라는 쪽에서 일단 적어도 한 22만 원대 초반이나 그 22만 원대 밑으로 자리를 보면서 진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맨날 기다리다가 뭐 저번에 저 일봉 보면은 네. 이틀 정도 조정 받은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조정 받으면 더 밀릴 것 같으니까는 사실 이거 시세 끝났나? 손이 안 나가고 그러면은 지금 오늘 올라가서 짧은 봉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3일 전에 고가를 넘겼죠. 아직 그러면 종가는 안 끝났기 때문에 종가는 안 끝났기 네. 때문에 종가 밀릴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정도 수준에서 마감될 것 같습니다. 3일 전에 고가 수준 정도쯤. 알겠습니다. 매수 전략이지만 지금 가격에 현실적으로 따라 붙는 것보다는 네. 가격을 아까 얼마? 22만 원대 밑이 좋을 것 같습니다. 22만 원 네. 언더 밑으로 네. 조금 노려보신다면 그렇게 하고 보유자는 뭐 당연히 그냥 갈 때까지.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는 거.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과 뭐 수주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보다는 증권사 리포트 효과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현대로템 봤고요. 두 번째는 호텔신라. 이건 또 뭡니까? 저는 앵커님께 먼저 맞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는 네. 14시 30분에 매수를 하거나 후속주를 보는 게 맞다. 2시 반이나 2시 반에 아니면 후속주는 파라다이스 정도? 이 신라 면세점보다는 그 뒤를 보는 네, 파라다이스 정도. 파라다이스. 네. 그게 왜냐하면 낫겠다. 오늘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한중 관계개선 관련 종목인데 한중 관계개선이란 모멘텀이 3일 연속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있으면서 한 테마가 3일 연속 가는 거를 많이 못 봤는데 한중 관계개선 뭐 화장품이나 뭐 호텔, 면세점 아니면 뭐 엔터 이런 기업들이 좋은 모습 보여줘서 다행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호텔신라가 오늘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구조조정 모멘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경력을 봤을 때 구조조정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오르는 경우는 한 30%, 10종목 중에 3종목은 오르고 7종목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비용을 줄이겠다, 구조조정 해가지고 비용을 줄이겠다고 했을 때 오르는 경우를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최근에 LG전자가 이 50대 이상 분들한테 희망퇴직을 받으면서 비용을 감소한다 이런 뉴스 나왔고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테슬라의 로봇 사업부에 밸류에이션은 포함된 것이 아닌가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LG전자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저도 맨 처음에 한한령 해제, 시진핑 주석의 에이펙 방안에 대한 기대감은 오른 줄 알았는데 호텔신라가 뉴스가 나왔죠. 앞에서 유정 아나운서께서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향수랑 화장품 파트에 대한 철수를 하면서 비용 감소를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할 거다 이런 기대감을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단체 관광객 했을 때 이제 단체 관광객이 승인된다고 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미 단체 관광객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인천이랑 뭐 건대 쪽, 그 다음에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 서울,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에서 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기업이 롯데관광개발이죠. 근데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무비자로 이미 중국인 입국이 되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 보여준 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흑자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면서
확실하게 뭐 화장품이나 뭐 향수 이런 것들 많이 사줬으면 좋겠지만 일단 기본적 숙박은 한 다음에 조금 가성비 있게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제가 대신증권에서 리포트를 봤는데 이런 단체 관광객이 증가를 하면서 방문객 수는 예를 들어서 뭐 1.5배, 2배 증가했지만 소비 금액은 150%, 200% 증가한 게 아니고 120%, 13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머릿수는 증가를 했지만 소비 금액은 그에 정비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저는 오늘 호텔 신라가 갭 상승한 것은 조금 아쉽지만 에이펙 기간까지 시간이 충분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공략할 수 있는 갭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네.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매수 의견을 드린 게 갭 상승한 다음에 윗꼬리가 달려있는 것은 아쉽지만 최근 수급동에 보면 거의 1주 반 넘게 외국인가 기간에 쌍끌이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 위치를 사수하거나 추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 보통 대장주 권해드리는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가 실제 개선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확인될 때까지는 매매 관점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의 반면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3개 분기 넘게 좋은 실적을 견조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체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세점 사업부 일부 철수의 수익성이 개선될 거다. 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그럼 뭐 거기다 이렇게 돈을 넣은 거는 손실 상각 처리는 안 하나? 이제 비용 지출이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위약금을 나갔던 물고 네. 적자가 줄어든다?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손실이 좀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이 좀 이상해서 제가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하셔도 됩니다. 네. 거기 들어가는 보증금이 1,500억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예, 보증금 1,500억이 있는데 1,500억. 그거를 생각하고 거기서 앞으로 3년 동안 나올 보증 실적에 대한 적자분을 다 커버하겠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일단 그러면 기업은 미래 지속성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반응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 면세점 가보신 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대부분 그 대한민국 우리나라만의 특성 컨텐츠 뭐 이런 건 별로 없잖아요. 그냥 해외 브랜드들을 뭐 면세라는 것도 국내 여행객들한테 조금 호감을 주지 해외 여행객들이 얼마나 그걸 호응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면세점에 대한 그 구조가 매번 그 똑같은 형태가 돼서 이게 우리 여기 해보니 별로 수익성 단가가 잘 안 맞아요라고 하는 것 같아서 좀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은 없네요라고 제가 이제 볼멘 소리를 했는데 그러네 아쉽네요 뭐가 좀. 자 그렇게 해서 전략 어떻게? 일단 저는 아까도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2시 반에 매수. 결론을 말해야 살 되니까. 거면 2시 반에 사고. 살 거면 2시 반에 사시고 갭 상승한 부분이랑 윗꼬리가 달려있는 부분이 부담스럽다라고 하신 분들은 파라다이스라는 대체제가 있다. 거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 반에 계속 위에 꼬리 달려서 밀리면은 포기? 음전 안 되면 전략 바꾸는 거죠. 그러면 양봉을 유지를 파라다이스로? 해주면 매수를 하고. 그러니까 시가 대비 종가가 좀 2시 반 이후에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사실은 형태는? 만약에 호텔신라가 음전환 돼버리면 저는 아예 오늘 매수를 안 하는 거고 근데 에이펙까지 일정이 많이 남았으니까 네. 다음 주에 사더라도 조금 더 안전하게 저점에 사고 오늘 양봉 유지 다 했으면 매수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그널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김유정 아나운서 다시 알려주세요. 네, 두 번째 시그널은 오늘 나와 있는 기대감에 대해 실체 검증이 필요한 기업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인데요. 최근 나와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속속히 들려오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수급도 함께 들어오고 있지만요. 더욱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화요일 9월 23일에 카카오의 개발자 컨퍼런스 이프 카카오가 개최가 되는데요.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카카오톡 앱에 대한 개편, AI에 대한 개편이 발표될 거란 기대감이 꾸준히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도 함께 비교해 볼까요?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 네이버에 대해서 2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카카오에 대해서는 3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분율도 3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과연 외국인이 선택하고 또 새로운 개편을 기대하고 있는 카카오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을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쉬어가던 스테이블 코인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안에서도 다날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던 다날은 자회사를 통해 페이코인 서비스를 발행하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묶였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꽤 오래 쉬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 사이 중요한 이벤트들이 나왔는데
하는데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사업인 스테이블 원 상표를 발행하기도 했고요. BC 카드도 스테이블 코인 결제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공기업과 은행권들도 다시 한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끝나지 않은 불씨인 건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내용과 전략까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또 많은 재료들이 등장하고 있는 카카오. 어떻게 봅니까? 김민수 대표님. 네, 카카오는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뭔가 될 것 같은 뭔가 무한한 기운이 올라오면서 주가는 올라가고 막상 또 이벤트가 됐었을 때 그때 뭐 특별히 좀 기대는 않고서는 그만큼 뭐 없네라고 하게 되면 또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적으로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는 다음 주 23일이니까 시간 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주가는 레벨업을 시도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얼만큼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변화를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첫째는 지난번에 카카오에서도 AI를 우리 만들었다 그러면서 앱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따로 만든 앱을 카카오가 쓰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또 써서 그걸 AI로 활용한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앱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톡 쓰듯이 거기서 뭔가를 문의했었을 때 거기서 바로 들어오는 AI가 그렇게 활동되는 역할을 저희는 보고 싶은 건데요. 이번엔 그게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감이 높은 거고 게다가 그 뒤에는 오픈 AI가 있다. 쪽에서 오픈 AI의 역할, 그러니까 챗 GPT 역할과 함께 같이 해서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오늘 오후 7시에 약속이 있는데 어디 좋은 식당 한번 예약해서 나한테 알려줘봐. 그러면은 알아서 쭉 해서 예약까지 다 끝내줍니다. 그렇죠. 뭐 예. 어떤 컨디션, 가격 조건, 그다음에 몇 명, 뭐 네.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이제 물어보겠죠? 부과했을 때 네. 맞는 식당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간편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좋은 건 있지만 요즘 하도 보안 문제가 자꾸 터져가지고요. 네. 네, 이제 그것 때문에도 좀 약간 걱정되는데, 주춤.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시대는 AI와 함께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라는 쪽들을 보여주는 게 또 새로운 혁신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그걸 만약에 쓰기 시작하는 기반이 카카오톡 쓰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 높아지는 게 맞겠죠. 그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금리 인하 시대에 네, 이제 네. 소프트웨어 인터넷 쪽들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을 될 수 있는 조건이고 거기다 모멘텀을 붙여준다 그러면 일단은 추가적인 강세는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딱 오늘이 저항입니다. 단기 저항입니다. 네. 지금이 한 68,000원대 들어가게 되면 저항이 하나 나오는데 그거 있다 보니까 좀 주춤한 모습들일 거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더 이상 강하게 가기보다는 요 정도쯤에서 살짝 움직이다가 다음 주 초반에 기대감 앞두고 한 번 더 움직이다 그러면 7만 원대는 넘어갈 것 같기 때문에 그 정도쯤에서까지 변화 보고 대응하신다 그러면 역시나 매수 쪽으로 바라보는 건 맞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준비나 시스템은 딱 갖춰졌어요. 이제 전장에 뛰어들어서 잘 싸우면 되는데 AI가 발전하는 거는 주변에 많이 느끼시겠지만 저도 하루가 다르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여성분 뭐 제 아는 지인의 이제 따님이 뭔가 우울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거를 풀 데가 없으니까 남자친구는 없고 그래서 그 챗GPT로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너무나 자상하게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동을 받아서 근데 이게 그 감성적인 코드도 있지만 그게 아까 말씀하신 AI 에이전트를 네. 넘어서 AI 커머스 그랬는데 뭐 너의 기분을 풀기 위해서 신라 면세점 어디 가갖고 네가 원했던 그 어떤 립스틱 그거 가격이 거기가 제일 싸 그거 네. 한번 사보면 기분이 더 풀릴 이러면 면세점도 응하고 다 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I 커머스, 이커머스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네. 이게 분명히 접목이 조만간 빨리 될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건 참 놀라운 세상인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카카오가 플랫폼, 이미 플랫폼은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온 국민 다 쓰는 카카오. 거기에 이제 오픈 AI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목이 돼서 AI 커머스가 된다면은 여긴 레벨업이 충분히 될 수 있다. 네. 이 방송을 보는 카카오에서도 분명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가 저걸 어떻게 알았지? 리서치 회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다 AI에다 감성을 입히면 진짜 좋은 것 같겠는데요. 아니 그게 진짜 그렇대요. 네, 오, 예. 놀랐어요 저는. 저는 해본 건 아니지만 네. 어떤 정말 놀라운 그러니까 AGI라고 하는 네. 범용 인공지능이잖아요. 예. 사실 지금도 AI나 이렇게 하면 뭐 우리 그 디바이스 보면 약간 딱딱하고 뭐 그렇잖아요. 좀 티나고. 그렇죠. 근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뭐 제 목소리로 막 속삭여봐요. 저희 집사람이 넘어가겠죠. 네. 예? 아니. 네. 물론 이제 저작권이나 음성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예. 하여튼 놀랍게 빨리 발전하고 있어서 참 그렇다. 카카오 하여튼 전략.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단기 저항은 있겠지만은 살짝 눌렸을 때는 들어가 볼만 하겠다라는 쪽에서 지금 기준으로 한 6만 5천 원대 중심으로 단기 눌림목 들어온다 그러면 대가는 조건 그리고 또 직전 고점대 부근 정도까지는 시도할 것이다. 그래서 7만 원대 중반 7만 원대 2, 3천 원대까지는 한번 열려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아, 저도 동의. 네. 자, 두 번째는 역시 이 논란이 많은 스테이블 코인. 다날이 기업 IR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했나 오늘 한다는 건가? 나 잘 모르겠네. 네, 앞에서 뭐 페이코인 발행과 결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일단 저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막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공부한 타입이 아닙니다. 저는 뭐 반도체나 전력 설비, 2차전지 이런 쪽을 좋아하고 정책 수혜주 같은 경우는 앵커님께서 오프닝에서 해주신 것처럼 시세에 순응하라 이런 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약간 좀 보수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달러화를 기축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도 손실 많이 본 사례도 있고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화를 기축 통화로 만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뭐 오래 될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뭐 5년 10년 안에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일간 변동성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 단위, 월 단위 봤을 때는 5에서 10% 이상 움직이는 모습들이고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됐고 코인 같은 경우도 여전히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패시브 자금 유입이 꾸준히 되고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도 굉장히 좀 안전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이고 저는 스테이블 코인을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화가 기축 통화여야 되고 그다음에 안타깝게도 뭐 SKT나 KT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가 없었으면 저 역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보안 수준이라든가 이걸 정말 스테이블 코인 안전하게 담보를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변동성이 크다. 근데 위메이드나 BC 카드 중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플랫폼을 갖추겠다. 그다음에 코인을 발행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뭐 AI, 로봇, 스테이블 코인 이런 정책 추진위에서 TFT, 태스크포스까지도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되 변동성이 크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어떤 결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거나 예전에 코인을 발행했던 이력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사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자산, 코인이 시세가 높게 평가를 받으면서 실적이 반영이 되는 것이지 이 섹터에 대한 성장성이 담보가 됐다. 이렇게 평가는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다날 같은 경우도 오늘 방송 들어올 때는 한 플러스 15%였는데 뭐 지금 플러스 24%. 근데 수급 동향 봤을 때 어제 외국인과 기관에 쌍끌 순매수 들어왔고 오늘도 가속상으로 외국인과 기관에 쌍끌 순매수 들어오는데 외국인 순매도가 더 큽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방송하면서 상한가 따라잡기 하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수급 동향 받고 체결 강도 봤을 때는 오늘 상한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네. 상한가 묶일지 혹은 상한가 풀릴지 이런 것들은 알 수 없습니다. 이것도 근데 2시 반.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떤 실적이 안 나오고 약간 테마성인 종목들 묶이기보다는 네. 풀리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단기적인 변동성 선호하신 분들은 다날 보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뭐 약간 좀 미들 언덕이 있는 뭐 NHN 쪽이라든가 아니면 LGCNS라든가 차라리 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들은 물렸을 때도 다른 모멘텀 나왔을 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돼서 저는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만약에 이제 매매라고 한 트레이딩 이거를 고려하시는 분들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네요. 그렇죠. 상한가를 딱 막았는데 장중에 쭉 가다가 풀리면은 어떡하지? 이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또 말아버리고 많이 경험하시죠. 다음 마지막 시그널 가보겠습니다. 김유정 아나운서 마지막 시그널은 뭐죠? 네, 마지막 시그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미약품이 부산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신약에 대한 성과를 공개했는데요. 이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효과가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낙소졸 같은 경우에는 통증을 잘 잡으면서 부작용이 적어졌고요. 오보댄스는 골다공증 환자에게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점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단순히 지방만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육까지 유지시켜줄 수 있다는 점이 학회에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는 한미약품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함께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입성 첫날 2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시장에 기대감이 집중되고 있는 S2W입니다. 최근에는 범죄가 현실 세계만이 아니라 온라인 세계에서 해킹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뜨는 산업인 만큼 시장에서 오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IPO를 통해서 해외 진출과 데이터 센터 건립에 대한 새로운 신사업 목표까지 밝힌 바 있는데요. 최근 계속 거론되고 있는 보안, AI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S2W 오늘 이후 추가 상승 가능성까지 지금 바로 함께 짚어보시죠. 자, 이번에 약간 바이오 제약부터 한미약품 이번 주 유럽 당뇨학회 EASD 기간인데 한미약품이 다수의 포스터 발표가 있다고 하네요. 경구용 GLP-1 전임상 포스터가 있고 그게 아마 좀 주목받는 것 같은데 GLP-1 뭐 이게 그 호르몬이죠. 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맞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장에서 분비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10분 이내로 아마 이게 분비가 되고 결국에는 그 당뇨 조절과 그다음에 비만 조절 뭐 이런 데 쓰이는 호르몬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많이 먹으면은 그만 처먹어라 이 돼지야라 뭐 얘기해 주는 호르몬. 네. 몸이 저한테 욕을 하거든요. 알지?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이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한미약품은 개인적으로 비만 치료제 쪽에서 탑픽입니다. 그렇죠. 네, 이쪽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쪽은 한미약품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GLP-1이 있는데 에페나글라이테든가 뭐 하여튼 그쪽이 있는데 네. 그게 이번에 임상 3상 들어가고 연내 품목 허가를 받을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거는 심혈관까지 뭐 복합한다라는 쪽에서 뭐 이제 만능 약이 돼 버렸어요. 근데 제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일단 두 가지 파이프라인으로 가는데 이게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이프라인이 HM1527호 이게 뭐냐면은 지금 뭐 다 경구용 그리고 또 장기지 속형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데 네. 이쪽은 근손실을 방지하고 체중을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이제 일라이리나 노브노디스크 쪽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이쪽이거든요. 이쪽에 대해서 뭔가 성과를 낸다 그러면 아마 큰 변화가 나올 수 있는 획기적인 비만 치료제다라는 쪽에서 관심이 높고요. 하반기 임상 이상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의 결과 나올 때 아마 큰 폭의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HM17321 네. 이게 뭐냐면은 UCN2 유사체를 가지고 과거보다 조금 다른 쪽으로 접근하기 시작해서 먹으면 늘어납니다. 뭐가? 근손실이 아니라 근육이 증가됩니다. 아, 이런 것까지 들어왔네요. 그래서 근육 증가가 14% 나오고요. 체중과 이른바 그 헬창 방송 용어가 용어일진 오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근육도 늘어나고 네. 체중도 한 10% 감량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쪽으로 개발한 건 글로벌 처음입니다. 그런 쪽에서 뭐 드로이드가 되겠군요. 휴머노이드가 그렇죠. 네. 다 전사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아. 그런 쪽에서 비임상 실험을 군사용 했는데 영화 보면 막 군사용으로도 막 그러잖아요. 근력 증진제 뭐 이렇게 갖고. 영화에서 많이 봤죠. 그리고 제압하는 쪽은 실베스타 스탈론 어. 네, 이런 분들이 하여튼 뭐 별약이 다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비임상 쪽, 그러니까 전임상 쪽 들어갔었을 때 성과를 냈기 때문에 거기 관심 있는 쪽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아마 이번에 당뇨학회 쪽에서도 이쪽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각받는다는 쪽들이 주가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같이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호재성 재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가가 오늘 반응을 했어요. 자, 항상 반응하기 전에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모양이 참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차트가 이뻤네요. 네. 네. 이런 걸 못 봤을까? 예전에는 참 부지런히 트레이딩 할 때는 전 종목 차트 하루에 막 장 끝나고 나면 다 돌려보고 그렇죠. 이런 거 보고 있는 거죠. 네, 이거 보다가 그랬는데 이거 스탑 이거. 요즘 뭐 제가 그 영역이 아니니까. 근데 차트 이뻤네요, 진짜. 네. 자, 전략은 매수 의견 그대로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 하지만 이제 따라가지 말자. 아마 네. 오늘 종가가 제 개인적으로는 36만 원대 이상에서 안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서는 차익 매물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그 밑에서 다시 한번 단기 평선하고 맞춰가는 가격대까지 들어온다. 35만 원대 전후로까지 조정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추세 안쪽에서 눌림목 들어오고 그 다음으로 레벨업되는 과정들을 느껴보시는 게 좋겠다. 솔직히 지금 한미약품의 다른 여러 가지 포지션도 있는데 시총이 한 5조가 아직까지 안 되거든요. 네. 그럼 파이프라인까지 다 생각하게 되면 과연 그렇게 싸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은 매수 전략으로. 자, 라스트 종목은 신규 상장인 것 같아요. S2W 좀 낯선 기업이긴 한데 어떤 기업이죠? 저 역시도 낯섭니다. 신규 상장 종목은 제가 주력 그 위치가 아닌데 오늘 신규 상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네. 저는 오늘 들어왔네. 네, 신규 상장할 때 저는 이제 청약 경쟁률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높게 평가된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규 상장한다 했을 때 어떤 기관 투자가들한테 청약을 받아서 경쟁률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의무 확약을 걸죠. 근데 네. 의무 확약을 걸면은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 좀 보수적 청약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의무 확약을 받고도 경쟁률이 1900대 1이 넘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상장했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확인되는데 우리가 루닛이랑 뷰노, 딥노이드, JLK 요 정도를 이제 의료 AI에서 좀 높게 보고 있는데 매출 순위가 루닛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JLK나 딥노이드, 뷰노 정도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 다행히도 이제 신규 상장할 때 나온 리포트 앞에서도 유전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했지만 2018년부터 공공기관 등의 다양한 자신들의 솔루션을 판매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 같은 경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살까 말까 결정할 때는 신규 상장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언제나 칼같이 말씀드립니다. 내가 차라리 이 종목이 성장성이 있고 재무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 1년 뒤에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보통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한 2박 3일을 봅니다. 근데 데이 트레이딩이 안 되시는 분, 내가 매수해서 오버나잇을 무조건 하신 분들은 권해드리지 않아요. 물론 지금도 가수급이 안 나왔는데 음봉이 상태고 체결 강도가 100이 안 되기 때문에 매수보다 매도가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신규 상장 종목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 2박 3일 동안은 위아래로 꼬리 다니면서 강하게 흔들리다가 네. 결국은 밀립니다. 거의 100개 중에 95개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의무 확약 끝나고 나서 실적 확인하면서 1년 뒤가 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작가분께서 주제를 주셔서 제가 의견을 네, 드리는 네, 거지만 크게 코멘터리 할 건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격 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거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PO 신규 상장 기업들 패턴이 거의 유사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개 중에 9개라고 이제 백분율로 얘기하셨는데 상장하고는 대부분 다 밀려버리죠. 그럼 상장 가격이 과연 적정했을까 이런 고민도 요즘 뭐 논의는 잘 안 하던데 AI라고 해서 신규 들어온 상장 기업들 몇 개가 생각나는 뭐 3빌리언 그다음에 뉴앤AI 뭐 심플랫폼 이런 회사들 주가 보면은 다 밀려가지고 지금 허부적허부적거리고 있어서 그게 이제 물량 소화하는 과정 거치고 그다음에 검증을 받고 한 6개월에서 1년 후쯤 주가가 다시 반응하더라. 저 역시도 이제 선배님들께 제가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던 거를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여쭤보면은 보통 이제 IPO 하면서 조금 좋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이제 비상장 기업들도 좋은 증권사를 만나서 IPO를 하려는 게 약간 공모가 밴드 좀 잘 선정해주고 그런 네. 이야기가 있다고 제가 전에 들었고 AI의 맹점은 로봇처럼 실적 반영 시기가 제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네. 뭐 제가 루닛이랑 뷰노를 참 좋아하지만 그들도 중장기적으로 안 하고 매매 관점으로 짧게 하는 이유가 그들도 분명히 그들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쓴 리포트에서도 언젠가는 이제 언제쯤에는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될 거다. 이런 리포트를 봤는데 여전히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고 이 관련 종목도 성장성도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적이 언제 발현될지 모르고 실적이 발현되기 전까지는 매매 관점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네.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은 S2W는 보수적 입장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 시그널 앤드 기업 종목 들어봤고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과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